예, 주식 방송을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주식 방송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이 이제 두 번째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첫 번째 강의. 이제 수익을 위해선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예, 주식을 하든 이제 무슨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든 항상 수익만을 쭉 내고 갈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단기적인 손실이나 실패 같은 경우는 안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나중에 이제 더 큰 수확이 돌아오게끔 계좌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살펴보기 전에 이제 강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있었던 계좌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 11월 18일 현재 계좌 상황. 2016년 9월 27일 날 230만원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뭐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방송을 하고 영상을 모아가려다 보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시작부터 기본을 경시하고 좀 빠른 수익률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차트 위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이제 종가 매매 위주로 해갖고 종목을 채웠어요. 그러다가 장이 안 좋아져서 전체 계좌 손실이 이제 6% 정도 났고, 이후에 이제 투자의 기본을 지켜가면서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종목은 수익금 내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잘라냈어요. 10월 26일 날 일괄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했고요. 지금은 이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계좌가 100% 다 차 있는 상태고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수익이 아닌 종목은 그대로 들고 갑니다. 나중에 이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확신이 들면 제 방송들 다 찾아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나가면 되겠죠. 자, 11월 9일 트럼프가 이제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왔어요. 이 트럼프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이제 계좌 손실이 2.7% 하루에. 이제 손익금은 뭐 6만원인데 이거 손익금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거의 제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거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투자금이 작으면 50%, 100% 이렇게 잘라서 보통 이제 투자금을 빨리빨리 늘리려고 그렇게 투자들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투자금이 작아도 기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종목수를 어느 정도 내가 운영할 수 있게끔 채워놓고 이제 수익률을 천천히 끌어올려서 나중에 이제 복리 투자로 연애 100% 이상이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 충격에 대한 부분은 전부 회복을 했고요. 한 3일? 4일? 여기 5일 동안 이제 여기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여기 5일 동안 이제 트럼프 악재로 인한 손실은 다 메웠죠.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은 이제 종목을 이제 신규로 편입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가던 종목보다 더 이제 좋은 종목들로 보여서 이제 그거 갈아타면서 그게 살짝 빠진 것들이 이제 모여갖고 지금 손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오늘은 좀 장도 조금 안 좋긴 했죠. 근데 뭐 그렇게 지수가 급락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갖고 오늘은 손실금이 조금 발생을 했네요. 아무튼 이제 11월 달 누적 손익은 이제 플러스로 돌린 상태고요. 이제 이게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좀 쌓여갈 수 있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한 2주? 일주일 반? 그 정도 동안 이제 원금이 보면 여기 보면 88,000원, 그러니까 한 3%에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4% 정도 손실분을 이제 다 메우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플러스 계좌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전체 계좌는 이제 종목이 일시적으로 이제 빠진 종목도 있어도 장기적으로 제가 계좌를 끌고 갈 거라 그랬기 때문에 비중만 조절을 하고요. 털어내진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손익금액은 계좌가 230만원이니까 33,000원이면 거의 1.5% 정도 되죠.
맞나? 230 맞죠? 1.23% 되겠네. 계좌가 이렇게 살짝 빵꾸가 나도 일단 손익금은 항상 쌓아놓고 가고 이게 절대 줄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 이게 멘탈 관리를 이걸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손익금액이 다음 주에도 늘어있을 거고요, 다다음 주에도 늘어있을 거예요. 손익금은 항상 증가가 되면서 내려갔던 종목들은 올라오면서 또 이제 수익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좌는 플러스로 돌아가고, 그런 방면에 투자를 합니다. 2016년 9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손익금액 33,000원, 계좌 손익 1.5% 정도. 지속 트레이딩으로 손익금을 쌓아가면서 보유 중인 손실 종목들의 회복세에 따라서 전체 계좌의 수익률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악재 뉴스들로 폭락한 좋은 종목들이 많아갖고 제가 이제 신규 편입이 많아서 전체 계좌 종목 수는 18종목 정도로 채웠고요.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손익금을 쌓아가면서 곧 큰 시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종목들이 시장에 많아서 오늘 편입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예요. 본업에 충실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본 수입을 만들어 가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영상 데이터로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모아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나는 해봤기 때문에 100만원 갖고 시작을 해서 3억 4천만원까지 만들어 봤어요. 물론 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하던 사업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하면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좀 하면은 이제 운용 자금이 좀 커지면 좀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은 이제 10억까지, 이제 주식으로만 10억까지는 이제 한 5년 이상 정도 보고 있고요. 5년에서 이제 최대 10년 안에는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차를 뽑아왔습니다. 종목을 믿을 수 있는 법, 그리고 악재는 기회다, 부분 손실은 있어도 전체 손실은 없다, 보유 중일 때는 손실도 수익도 아니다. 주식을 보유 중일 때는요, 매수를 했어요. 이게 지금 주가가 빠져서 계좌에 찍히는 거는 이제 손실이라고 찍히더라도 이거를 지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제 판매하기 전까지 이제 손실이 아니에요. 그쵸? 주식은 항상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이제 진입한 시점이 정확하게 바닥이라고 짚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확률적인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분산을 해서 그렇게 채워놓고 장기적으로 그 종목을 쭉 끌고 가면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금을 쌓아가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요. 그런 방법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강의 아닌 강의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음봉에 사고 양봉에 팔아라. 자, 확률을 따져보세요. 그럼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게 확률이 높아요. 자, 양봉에 보통 보면은 이제 쭉 내려간 시점에서 양봉을 해서 추세를 돌리는 시점에 보통 매수를 하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세를 타야 이제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전 추세를 타 있어도 양봉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아요. 추세를 탄 와중에 이제 음봉에서만 매수를 하는데, 그리고 저는 추세 탄 종목보다 이제 많이 빠져서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들, 그게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이제 큰 시세를 주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전 제 기법에 확신이 있어요. 나중에 이 영상들로 모아서 여러분들도 다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볼 거는 이제 종목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종목을 믿으려면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해야 하는가. 일단 싼 주식을 찾아야 돼요. 그쵸? 우리가 보통 배추 하나를 살라 그래도 옆집에서 8,000원이고 이 집에서 6,000원이에요. 그쵸? 그럼 앞집에서 사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비싼 종목을 위주로 사요. 참 희한하더라고. 비싸다는 게 삼성전자가 150만원이고 어떤 종목이 800원이야. 그러면 800원이 종목이 싸다고 생각을 해. 이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습관이에요. 전체 이제 회사의 자산을 보고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자산을 보고
그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주식이 예를 들어서 주가는 800원이어도 그 회사 가치를 따져보면은 내재 가치는 뭐 한 300원, 200원 밖에 안 되는 주식들은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에요. 자, 배추가 6,000원이면 우리가 블루베리는 예를 들어서 키로에 10,000원씩 한다 쳐요. 블루베리가 배추보다 훨씬 비싸잖아. 그쵸?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아무튼간 그렇게 하고 주식에 대한 주식의 싸다 비싸다 개념은 그 가격이 뭐 800원이다 500원이다 1000원이다 이건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가 아니고 전체 시가총액을 더해서요 그 시가총액이 회사 자본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걸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번 부채가 자산보다 적은 종목을 찾아라. 자기 돈 갖고 돈을 버는 회사 종목을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남의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많겠죠. 예. 자, 한번 투자금을 분산해서 부담을 줄여라. 이거는 이제 확률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기업을 믿고 있어도 그 기업에 몰빵 투자를 해서 지금 이게 나중에 올라간다 그래도 지금 이 종목이 쭉 흘러 내려갖고 내 계좌 손실이 20% 30% 찍히면요 멘탈이 망가져요. 20% 30% 40% 70%까지 찍혀도 보유할 수 있게끔 지금 싸고 이 회사가 지속으로 성장성이 있고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유할 수 있게끔 자 투자금을 무조건 분산을 해서 내가 가지는 멘탈의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쪼개라.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투자금을 분산해서 부담을 줄여라. 뭐 이거랑 같은 맥락이고 향후 전망이 좋은 종목 위주로 담아라. 이건 뭐 당연한 말이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렴한 주식을 찾는 방법. 자, 저는 PBR을 봅니다. PBR을. 자, 기아차가 지금 저평가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종목명 같은 경우는 잘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트럼프 악재로 해갖고 많이 빠졌죠. 그리고 지금 PBR이 보면 0.68이에요. 저는 이제 PBR을 0.80 이하인 주식들을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이거보다 높은 거를 매매할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아니면은 0.80 이하에 있는 주식들만 매매를 해요. 일단 1위 내가 자산이 1000억이 있어요. 근데 주가는 1000억이 안 돼. 청산가치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0.80이라는 거는 내 자산보다 80%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이 안 된다는 거예요. PBR이란 주가와 한 주당 순자산을 비교해서 나타낸 비율.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 그러면은 내 자산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PBR이 0.68이면 기아차 지금 주가는 자산보다 32%가 저렴한 상태라는 소리다. 자산보다 32% 세일해갖고 팔고 있는데 자 오늘 보니까 무슨 뭐 중국에 신차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요. 근데 현대차는 제가 투자를 안 하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자본보다 많아. 그러니까 자동차주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기아차나 이제 쌍용차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 뭐 대선 그 효과로 해서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갖고 반등이 무조건 올 거고 이거 장기적으로 갖고 와도 괜찮다고 봐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 2번 부채가 자산보다 적은 종목을 찾아라. 이것도 이제 기아차 자본 총계하고 부채 총계 이걸 보는 거죠. 자본이 이게 26조였던가 26조 6천억이 있는데 부채가 23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본이 더 많죠. 이제 자본이 많은 회사 위주로 저는 투자를 합니다. 이제 부채가 살짝 많아도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다 이제 설비라든가 무슨 뭐 투자를 할 때는 빚을 갖다 쓰고 유동성을 확보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자, 위표는 기아차 투자지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2013년부터 16년까지 자본과 부채 현황인데 한 번도 자본을 부채 밑으로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 회사는 4년 동안 그만큼 탄탄한 회사라는 소리죠.
자본 총계가 부채 총계보다 많다.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소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의 기준을 아까 이거하고 이 앞에 PBR과 부채 총계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것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종목 쫙 뽑아놓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성장성을 보고 수익성을 보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자리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투자금을 분산해서 부담을 줄여라. 자, 오늘 보니까 아까 계좌 손실이 이제 한 4%, 3% 뭐 이쪽에서 나 있었어요. 이게 이 영상을 만들 때,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6.41%까지 빠졌었고 손익이 14만 7천원까지 빠졌었죠. 지금은 이제 한 뭐 8만 몇천원 뭐 이 정도 손실이고 지금 이제 총손익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9월 27일부터 매매 시작한 계좌 현황이다. 이게 11월 3일이네요. 11월 3일 현황이고, 이게 보면은 종목들이 보면 어마어마하죠. 종목들이 플러스 찍힌 게 없어. 왜 이럴까? 플러스 찍힌 거는 바로바로 현금화해요. 그래서 과대 낙폭주는 살짝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요. 이제 신규 종목을 찾아서 계속 편입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5% 6%대 있던 종목들은 이 종목들 중에 한 3, 4개는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손실이 찍혀 있을 때는 절대 매도를 하지 않아요. 비중을 늘려서 갖고 가면 늘려 갖고 갔지, 이제 절대 매도를 하지 않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타기 뭐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타기라는 개념이 틀려요. 신규로 편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때 주가가 무슨 뭐 5,000원이다. 그리고 내가 뭐 이제 5,500원, 5,600원에 샀다. 근데 이게 뭐 3,500원까지 빠졌다, 주가가. 근데 보니까 지금 딱 자리다, 맥점이다 싶으면 들어가서 3,500원에 들어가서 이게 봐서 뭐 양봉 한 두세 개 들어가 있으면 이제 빼고 나와요. 그러면 손실이 딱 찍히죠, 팔았을 때. 그러나 난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손실 중인 계좌는 이게 수익률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평가 손익도 확 줄어들고, 그런 걸로 이제 멘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내가 샀을 때보다 더 싸다는 소리죠. 총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6%대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빠지면서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 종목을 최대한 분산해두면 손실 종목은 손실이 커질수록 평가 비중이 작아지고 수익 종목은 평가 비중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보면 맨 위에 보면 4.4% 뭐 이게 수익 중인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보면 이제 매수 비중은 내 계좌의 5%였어요. 그쵸? 계좌 5%였는데 이제 이게 4.4% 수익을 내면서 평가 비중이 이제 5.6%로 올랐죠. 다른 것들이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게 평가 비중이 확 올라간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런 거 챙겨서 이게 다 담든가 뭐 그렇게 한다는 소리고, 종목을 최대한 분산을 해두면은 손실 종목은 손실이 커질수록 평가 비중이 작아지고, 이거 지금 했던 얘기잖아. 이제 앞으로 계좌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계좌가 변해가는 내용은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매주 이제 방송을 할 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좀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2일 방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방송을 합니다. 제 방송들은 이제 유튜브 이빨톡톡 TV 찾아가셔서 이제 보셔도 되고요. 이제 봐봐. 나중에 지금은 이제 조회수도 없고 뭐하고 하지만 내가 이제 230만원 갖고 5천만원 1억만 만들어도 그때부터 이제 조회수가 팍팍 들어갈 거야. 조회수도 들어가고 내 이제 이미지 BJ 이빨 톡톡이 이제 브랜드화 하는 거지. 그게 내 목표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 노하우를 이제 전수를 하고 이제 공개를 하고 하는 거고, 사실 아까워요. 나도 이게 거의 엄청난 시간 동안 이제 투자를 하면서 깨우쳐간 내용들을 나눠주는 거니까 내가 돈 받고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 이제 이 계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계좌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전부 다 이렇게 플러스로 채워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를 쪼개고 쪼개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종목을 예를 들어서 5%씩 나눴다. 그러면 한 가지에 너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기차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전기차에 5%씩 쪼개갖고 20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 관련된 거, 전기차, 빅데이터, 성장주, 배당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종목을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 이 중에 이제 이제 이슈가 타지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 그것만 이제 먹고 나오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이런 방향으로 해라. 포트폴리오는 이제 자기가 이제 내수주를 좋아한다. 그럼 이제 그쪽으로 좀 비중을 늘리면 될 것이고, 이제 성장주, 뭐 요즘 4차 산업이라 그래갖고 난리도 아니죠. 예, 뭐 3D 프린팅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 좀 저평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속적으로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투자하기는 3D 프린팅, 로봇 관련주, 뭐 인공지능, AI 관련주,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나중에 거의 뭐 성장률이 몇 조 이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경단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산업으로 치면 이제 성장을 하겠죠.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되는 추세니까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아픈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니까 지금 이제 투자를 하면서 천천히 종목도 기업도 바꿔가야 돼요. 한 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배탈이 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 제약주들도 쫙 올라갔다 지금 쫙 거품을 빼고 있죠. 지금 제약주들도 싼 주식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런 종목도 이제 하나 둘 다 먹으면 돼요. 정답은 없고요. 창의성을 두고 내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하면 됩니다. 종목의 안전성, 성장성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겠고 손절은 없어요. 주식을 한번 샀으면 내가 종목을 매수할 때 기준이었던 펀더멘탈, 종목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 보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중공업, 조선처럼 이제 펀더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어. 돈도 못 벌고 부채는 확 늘고 회사가 망가졌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시작 기점이 보여져요. 지표로 다. 자본 향상 부채보다 많았는데 부채가 자본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회사가 ROE를 이제 성장률 지표로 많이 보죠. 보통 이제 5% 이상씩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률이 1, 0. 몇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성장성이 좀 정체가 돼 있고 앞으로 적자 전환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좋은 종목을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이제 복리 효과를 믿어야 돼요. 수익을 쪼개고 손실은 안고 가고요. 수익은 계속 현금화 하는 거야. 그리고 손실은 이제 안고 가요.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주식은 더 싸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고 가서 장기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럼 나한테 수익으로 돌려준다. 이제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수익금 쌓인 것들이 있고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였던 게 손실을 줄이면은 내 계좌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좌는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종목들만 뽑아서 손절이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손절을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매매 중독에 걸려요.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흐릿해져. 왜? 좋은 종목이라고 분석해서 샀는데 지금 내가 살 때마다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 탓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제가 어마어마한 기법도 이제 공개해드리고 할 건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향후 전망이 좋은 종목을 다 말해.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2016년 지금 11월 4일 이때가 11월 4일날 이거를 이제 만들었나 보네. 이 영상을. 그러면은 11월 4일날 상황으로 보면 조선, 건설, 석유 관련은 이제 미래가 어두워요. 4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미래가 밝죠. 이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자, 조선은 끝났어요.
지금 매매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도 내 계좌에 많이 들어있다면 무조건 잘라내세요. 끝났고,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보유를 해도 돼. 제 예상으로는 시대가 급변하지 않으면 향후 5년에서 10년은 이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외 수주, 해외 쪽에 이제 수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을 수출하는 거죠. 건설 쪽은 가서 집 지어주고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보통 인력 장사라고 보면 돼. 건설이나 뭐 이런 쪽은. 근데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기술력이 많이 향상을 되면서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수주 받아서 하는 대기업들은 저는 이제 좋게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수, 요즘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이제 집을 많이 짓고 있죠. 내수 건설 회사들 중에는 돈이 많고 부채가 적은 회사들이 많아요. 오래도록 해갖고 이제 회사를 이어오면서 쌓인 노하우도 많은 회사도 있고, 저도 한두 종목은 갖고 있는 것 같네. 석유 관련 주식은 저는 좀 이제 미래가 많이 어둡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이제 석탄, 석유 이쪽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투자 자금들이 이제 많이 몰리고 있어요. 비중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몰리는 곳에 이제 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석유 관련주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 석유 관련주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아요. 건설주는 그때그때 봐서 이제 트레이딩 들어가고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중기까지는 가능한데 장기도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크게 시세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건설은. 그렇다. 이제 국내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시스템인데 과거의 화랑은 이제 기대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고 인도 쪽도 이제 치고 올라오고 베트남, 동남아 쪽 이제 다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경쟁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현 상황으로. 그럼 이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 IT 기업들 중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바이오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전기차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휴대폰 말고 이제 뭐 반도체, 뭐 부품 쪽에 이제 워낙 강한 회사라서 또 돈도 많잖아요. 이제 삼성은 진짜 나중에 가면 1000만원, 막 주당 1억까지, 내가 죽기 전에는 막 이제 주당 1억까지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 나 진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봐요. 뭐 구글, 삼성 이런 데는. 4차 산업, 제약,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비싸, 종목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리면 된다. 다시 내려올 때까지 돈을 잘 보면서 이제 저평가,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빠진다. 그때가 이제 투자 적기다. 늦지 않았어. 그때 돼도 절대 늦지 않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내가 나중에 1년, 2년 있다가 그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쫙 채워놓고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까주면 지금 하는 말이 증명이 되겠죠. 계좌도 한 1억은 굴리고 있어야 되겠지. 그때쯤이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관련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등등 실적주 이런 종목들을, 좋은 종목을 두루두루 담아가면서 종목수를 무한정으로 돈이 되는 대로 늘려가면서 복리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되어 있는 수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계좌가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느는 게 중요해요. 큰 금액이 느는 게 아니고 작은 금액이 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몰빵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 수익을 봤어요. 내 계좌가 100% 수익을 봤는데 그러다가 50% 손실이 딱 나버리면 본전이에요. 분명히 수익은 50%를 더 냈는데 본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하지 말아라. 확률적으로 불편한 투자는 하는 게 아니다. 자, 지금까지 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바로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